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오전에 김종민 의원 질의가 조금 황당하기도 해서 코트라에 잠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인감사님, 코트라 감사님, 혹시 자격정지가 기간이 풀리신 게 언제죠?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죠. 2002년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2002년이요? 예. 22년이요? 22년. 예. 죄송합니다. 코트라 혹시 사인감사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저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서요? 거기 코트라,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 왜냐면이 아니라 그냥 단순 사실관계만 감사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할 때 사실관계 확인만 할게요. 예, 국정원 출신. 네,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인터넷 코트라 홈페이지로. 코트라 홈페이지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게 아마 8월 달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이라고. 작년 8월입니다. 예. 제가 그걸 공모 기간이 있는데 마지막 전날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 아까 김종민 의원님도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희 국회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도대체 인사추천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정말로 보도자료 하나 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감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개인정보 등록도 안 돼 있으시네요. 포털 개인정보 등록 사장님도 해보신 적 없고 여기 국회의원들도 거의 비서진들이 해주죠. 코트라 아마 회사 측에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정도의 또 직원 사기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인감사님의 이 인사와 그리고 추천 과정에서 사장님께서는 그냥 다 납득이 되셨었습니까? 인사 프로세스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보도자료는 과거 상임 그래서 낸 적도 있고 안 낸 적도 있고. 코트라 직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제가 평가하기에. 사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정말로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산자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 시스템과 사실 저는 정무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보도자료 안 내고 한 게 그때 총선 기간이었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총선에 국민들께 보여지는 이미지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보도자료 내고 다시 정치 문제화하고 하는 것이 코트라와 산자부, 당과 정부에 안 좋을 거다라고 인식하셔가지고 보도자료 안 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정무 판단은 사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는 과거 상임 감사들께서 보도자료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인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인사추천위원회 과정과 그 결과와 우리 코트라의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석 요청한 분 들어와 계십니까? 우보 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체코 정부와 원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좀 배석 요청을 드렸는데요. 3월 28일에 체코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뒤로. 3월 28일에 체코 산자부와 이 협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저희는 출장 보고서들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날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체코 정부는 저희에게 재정 지원과 관련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까? 아니요,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3월 28일에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날 저희가 보통 저도 예전에 이제 외국이나 외국 기업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 배석하면 나중에 보고서 쓰고 정리하려고 엄청나게 정리합니다. 노트 기록도 많이 하고 협의한 상태로 녹음도 하고 막 하는데, 혹시 그날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 보고서 쓰기 전에 뭔가 현지에서 막 회의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잖아요. 그날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다음에 나중에 해외 출장 보고서를 기억에 의존해서 쓰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좀 몇 개 적어놓은 건 있을 텐데요. 그 호텔 그러면 지금까지의 해외 출장 보고서들이 다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수출 금융을 담당하는데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부 재정 문제나 체코 원전이 지금 사실 국민적인 의혹은 이런 거 아닙니까? 체코 정부가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 씨한테 이 정부 원조 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75억 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면 체코 정부가 돈이 있다고 해도 75억 유로 이상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이 지원해서 돈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 때문에 저희가 이 정부 재정이 어떤 식의 지원이 됐던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이 추적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도 같이 가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원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해외 출장 보고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담을 했는데 유럽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부장님께서 만나신 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고 출장은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럽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부정적입니까? 유럽투자은행은 원래 그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유럽투자은행은 안 한다. 그러면 민간은 혹시 체코 원전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전해 들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워크숍의 그 내용이 그래서 민자도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가기가 힘들고 EIB 같은 개발은행도 신규 대형 원전에 투자가 힘드니 유럽의 각국의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EIB도 안 되고 민간은 어렵다. 그럼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냐?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도 국회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민간도 어렵고 유럽투자은행도 어렵고 이시에서 승인받은 건 75억 유로가 다고 그럼 도대체 이 원전은 무슨 돈으로 지어지지? 그럼 우리나라가 되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게 무보든 수출입은행이든 산자부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